그래도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구체 신장염이라는 병이 한국에서 안 되고 네네. 갑상선이 생긴 거예요. 제가 유방암인 거예요. 병이란 병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고쳐봐야지 하고서 이제 물 공부를 하면서 세계 5대 장수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인데 물인 거예요. 유인경이 만나볼 사람, 오늘은 최숙경 이뮨라이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셀코TV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어로 이뮨, 네. 면역, 그다음에 라이프, 삶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면역 있는 삶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5년 전에 이뮨라이프라는 회사를 시작한 최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면역력은 뭐 꼬마 아이들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다 필요하긴 하는데요. 최 대표님이 생각할 때, 몸에 좋은 물은 어떤 물인가요?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고, 네. 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고, 그다음에 물 입자의 결합 크기를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네. 그 결합 크기가 작아서 흡수율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네. 좋은 물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클러스터. 세계 5대 장수초는 물 분자의 결합 크기가 60에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작아서 흡수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뮨유프는 53Hz로 일반 물의 흡수율이 2~3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물의 조건이 약 알칼리수인 지하수일 때 좋은 물이다라고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음료를 사 마셔도 혹시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이뮨유프의 특징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제로 인증을 받았는데 네. 이게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 이제 작년에 한국의 원자력 의학원에서 네.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의 74%를 촉진시키고 이제 전이는 32배에서 11배를 가속화시키고 또 심각한 건 항암제의 내성까지 발생시킨다라는 국제의학저널 테라노스틱스에 발표했었거든요. 네. 유튜브 비욘디라는 채널을 보시면 홍해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세포까지 직접 침투돼서 물리적으로 DNA의 변이를 일으켜서 심각한 상태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좋은 물을 찾아서 좋은 용기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리병에 담아서 보냈었어요. 근데 가다가 50%가 파손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병이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기사님들도 힘드니까 그 회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독자적인 병을 제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어디 구하러 다니시더라고 또 굉장히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 돌이켜보면 제 환경이 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환경이? 제 환경이. 예.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저는 원래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30년 전,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미국에서 살 때 그때부터 이미 홀푸드 마켓 유기농 코너에서만 식재료를 샀고 술, 담배, 커피 모든 걸 다 나눠 건강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언니가 20살 때부터 혈액투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의 신장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제 신장을 이식하려고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저 또한 그래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신장이.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신장내과 박사님이 안 하는 게 좋겠다. 본인 몸이나 잘 관리하면서 살면 좋겠다 해서 반드시 저염식을 하고 매운 거 먹지 말고 하여튼 소금을 무서워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이제 유기농 야채에 저염식에 고기도 안 먹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죠.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신경 쓰셨는데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네. 건강한 거
찾으시려고? 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해봤을 텐데, 이제 저는 30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안 되니까 사구체 신장염이라는 병이 한국에서 안 되고, 네네. 이제 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갑상선이 생긴 거예요.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병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많은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곧 미국에 있는 의학이 한국에 와 있는 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내가 고쳐봐야지 하고선 처음에는 침 공부를 시작해봤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사실 한국의 대체의학이라는 게 정말 명의시지만 라이센스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장 네, 선생님들도 맞아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가고 침을 몇 년 배우던 이제 장침부터 제 몸에 다 꽂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느끼니까 그러면 한약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제 한약 처방 공부를 또 해봤어요. 그 박사님 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뜸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전문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돌팔이처럼 그러지 말고 편입을 해라 하니대. 근데 저는 네. 사업이나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내 몸을 고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라이센스는 졸업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네, 해서 네. 안 한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면 할 걸 싶어요. 끝까지 안 따셨어요? 네. 아. 졸업장은 네. 필요 없고 나를 고치기 위한 실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닐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한계성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체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 음양 체질, 그러니까 음과 양. 태양인, 소음인, 뭐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엔 사상 체질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체질이라는 걸 가봤어요. 네. 팔체질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먹게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했는데 결국은 몸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예? 먹으라고 권장해도 뭐할 판에. 네. 근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 있는 분도 음. 악성 빈혈이 와서 심각해지고 또 위가 가장 좋다는 분도 나중에 위가 큰 탈이 나고 막 이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냥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음과 양으로 크게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어느 정도 섞어서 먹으면 서로 중화를 해주니까 괜찮지만 이미 큰 병이 나서 힘든 사람은 구별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님들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 강의를 해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언니가 호주에서 왔는데 자기가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야 된다.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가라서 갔는데 제가 유방암인 거예요. 몇 살 때? 45살이에요. 어머. 그래서 제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게요. 20대 때부터 그 전에 침도 놓고 뭐 뜸도 다 하고 난 다음 아니에요? 네네. 어허. 20대 때부터 저염식하고 유기농으로만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또 제가 사는 데가 강남 한강변 보이는 데 살다가 더 건강해 보겠다고 전원주택으로까지 이사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괴감도 들고 뭔가에 모르는 배신감이 들고 그 심리적인 그 만감의 교차가 엄청나더라고요. 대부분 이러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든요. 저는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가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정말 그 전에 뭐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곧바로 수술이 가능한 정도였어요? 유방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예. 일단 서울대에서 항암을 안 해?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치료해 줄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말도 안 될 방이죠. 근데 네. 이제 서울대 갔을 때 주치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인간적인 감정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항암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죽는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신장도 이러이러하고 제 상황이 이러니 제가 항암을 하고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전 다른 치료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통증은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5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야구방망이로 한번 치는 정도의 충격? 그 다음에 얼굴은 한 60대, 70대 정도로 노화되는 정도? 요 정도만 감수하면 괜찮아져요 하는 거예요. 45살 된 사람한테. 그러면 제가 항암은 안 하고 다른 치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게요? 그랬더니 저는 거부하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해서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유방암협회 회장을 하셨던 그 명의분이 한국에 계신데 이민혁 교수님한테 이러저러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항암은 하지 말고 그 부위만 해보자. 그래서 본인도 항암을 하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암 환자의 99%가 물을 마시지 않는다. 탈수다. 물을 얼마큼 마셨냐.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저염식을 했는데 물이 당기겠어요? 야채식만 했는데. 그러니까 갈증이 잘 안 나죠. 안 나죠. 네. 그날부터 그러면 물을 넘겨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물을 억지로 마시니까 미네랄이 불균형이 올 거 아니에요. 전해적으로. 토하고 싶은 구토증이 나오죠. 두통이 오면서 맞아. 무기력해지고 네.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하는 말이 피가 얼마나 찐덕찐덕하겠냐는 거예요. 그 찐덕찐덕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공부를 하면서 세계 5대 장수촌이라는 곳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독일, 멕시코, 프랑스, 파키스탄, 일본 이렇게. 그런데 그쪽에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인데 입자가 작은 물인 거예요. 그리고 수소 수치가 엄청 높고 그러니까 지하수면서 미네랄 함량이 높은 거. 안반수. 그 조건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유리병에 담긴 병을 수입해서 먹다가 원자력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박사님이 이 물을 한번 먹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몸이. 흡수가 바로 되고 거부 반응이 전혀 없고 위가 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먹으면 위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많은 물을 먹으면. 근데 얘는 물에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바로 흡수되고 힘들지가 않고 그 물에다 커피를 드시는 분은 커피 맛이 다르다 그러고 다른 차를 드시는 분은 차 맛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이제 기술력을 주시면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최수경 씨면 많은 사람하고 나눌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우징화 해가지고 사업을 그 집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원수 입구에 넣는 걸로 해봤었어요. 네네. 그런데 1인 가구가 많고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게 불편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이 그냥 이런 바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했다가 다 깨지니까 이 병으로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할 때 그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물을 안 마셔서 이런 건가? 모를 수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만성 탈수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탈수인지를 몰라요. 저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근데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플레밍 박사죠? 플레밍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제자 중에 벤맨 갤리지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물로 사람을 치유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자연이 준 최고의 약, 물이라는 책에 보면 물이 부족하면 일단 몸에 통증으로 온다는 거예요. 관절염이든 두통이든 어디 뭐 안구의 통증이든 그럴 때 물을 한 잔 먹어봐라라고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불면증 또 이제 쥐가 나는 거부터 모든 특히 그 결석 그런 분들을 물과 소금을 충분히 주면 다 치료하셨다고. 그때 있지 멍청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가 물을 베이스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하루 커피를 한 5-6잔 마시고
지금은 조금 줄였지만 콜라도 물에 섞었겠지 하고 막 그거 수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채 주스 뭐 이런 거. 이뇨제죠, 이뇨제. 그래서 더 탈수 증상이 시달리고. 맞아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냥 순수한 물을 못 마셔요. 이미 단 성분에 길들여져 있어서 혀가. 근데 우리가 마시는 차나 이런 음료 중에 되려 물을 많이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혈관은 더 수축되고 딱딱하게 이뇨로 붙죠. 이렇게 물이 빠지면 굉장히 그 체중이 줄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돼요. 빠졌는데 200g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혈관은 굉장히 딱딱하게 굽고 미안해라. 혈류량은 줄겠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건강을 겉으로만 이렇게 주워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장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능학적인 거를 모르니까 이상한 걸 따라하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최 대표님은 이제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셨으니까 네. 본인이 느끼기에 와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물을 안 마시니까 굉장히 마르고 잔주름이 많은 노안이었어요. 피부가. 근데 지금은 잔주름은 없어요. 물 마시면 잔주름 펴져요? 2달 뒤면 오늘 마신 물이 2달 뒤에 내 피부로 나타나요. 그리고 통증이 없죠. 항상 두통을 달고 자라는. 염증이라는 게 물 부족이라는 맞아요. 말씀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거는 저는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면역을 키우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면역의 기본이 물인 거예요. WHO에서도 권고하기를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병원에 가면 0.9%의 소금물을 먼저 꽂아줘요. 아, 수액할 때. 눈이 번쩍 떠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안 먹고 나타났던 그런 것들은 거의 개선이 됐어요. 소금은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 저는 우리가 물에 대한 편견도 있지만 더욱더 큰 편견은 소금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화되어 있는 소금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금을 천일염, 주겸, 핑크솔트, 뭐 이집트 소금, 뭐 실험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아까 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우와! 색이변해요? 기자 출신이시라 이 정도는 보여드려야 넣으실 것 같아요. 미슈입니다.